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 성산 일출봉 정상입니다. 저희들 바로 뒤쪽으로 분화구합동 펼쳐져 있죠. 원래는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은 거기에 마그마, 용암이 흘러서 현무암 같은 게 쭉 깔리죠. 그런데 여기는 5,000년 전에 마그마가 뿜어 나오면서 물이 같이 나왔답니다. 물이 쭉 나왔고, 그래서 그 용암 덩어리들이 없고 여기는 사발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좀 써있더라고. 자, 오늘 저 성산 일출봉에서의 몇 대 몇 우리 배태종 아우, 박명옥 아우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들 현직 교통사고 조사관, 아주 베테랑 조사관 분들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두 분과 함께하겠는데요. 만일 내가 불박차 운전자라면 보셨나요? 택시가 지나가고 사이드미러가 접혔네요. 더 큰 화면입니다. 택시가 지나가는데, 자, 이 사건 보험 사기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두 번째, 보험 사기가 아니라면, 우연히 일어난 사고라면 그럼 과연 택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경찰에서 택시기사에게 당신이 교통사고 잘못 일으킨 사람이야, 이건 일반 교통사고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손 집어넣고 이렇게 일부러 치는 것 같지는 안 보이는데. 응? 일부러 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아, 일부러 치는 것 같진 않다. 네. 진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보통 의도적으로 하면은 몸을 약간 숙이거든요. 이 사람은 팔만 이렇게 하는 게 좀 애매하게 보여요. 이렇게 응. 올 때부터 건들건들 오다가 그 폭이 회전 진자 폭이 더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진자 폭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다 핸드폰 하고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일정한 패턴으로 응. 아마 이게 고의적으로 했다면 이 사람은 물리학자일 겁니다. 저 멀리서부터 내가 저 택시가 몇 미터 앞으로 올 때 내가 지금부터 왼쪽부터 움직일지 오른쪽부터 움직일지 계산해야 이게 나올 거거든요. 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자, 보험 사기다 아니다 질문해봤어요. 몇 대 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8대 8 나왔어요. 보험 사기다 8, 보험 사기 아니다 8, 50대 50 나왔어요. 이게 두 분 다 보험 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좀 약간은 애매해 보입니다. 자, 저쪽에 우리 옵토. 옵토는 보험 사기다 아니다.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다. 자, 김주영 PD는? 저는 의도적으로 친 걸로 봐야지. 아, 그럼 9대9잖아, 지금 9대9. 응? 그러면 이제 9대9에서 내가 결정을 할까?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보험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 99마리의 양을 그 있잖아. 99마리의 양을 놓치더라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으로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형사소송법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사고에 있어서 본인이 자백을 한다 그러면은 보험 사기가 되겠지만,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보험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이럴 때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씁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거짓말 탐지기도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또 뭐 마디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마디모는 해봤자 안 돼. 안 되죠. 예, 마디모는 자동차끼리 부딪혔으면 되지. 차대 보행자는 그러니까 마디모는 그냥 엉터리라는 게, 여기서 마디모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또 마디모 얘기 꺼내네. 마디모는 앞에 있는 차를 뒤에 차가 들이받았을 때, 그랬을 때 목을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딱 그거 하나만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서에서는. 근데 택시 기사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해, 안 돼. 안 되죠. 어, 차대 보행자는 원래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서 국가수에서 이거 판단 못 합니다. 왜냐면 국가수에서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갖다 판단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죠. 진단서도 봐야겠죠. 진단서에 응. 예, 충격이나 어떤 타박상이라는데? 성인대로도 들어야 될 거고, 응? 멍이 들어야 되겠지. 예, 성인대로도 들어야 될 거고, 뭐 부어 오르거나, 뭐 불겋게 달아오르거나,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다쳤다고 보여요. 근데 그날 바로 경찰을 불렀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 그리고 바로 병원에서 진단서 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그러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해줘?
그런데 과실에 관한 부분은 벨로로는 하고 응. 사고를 해서 다쳤나 안 다쳤나를 논할 때 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이 사람 다쳤다 염자 타박사가 든 소견이 있다고 하면은 경찰이 그 진단서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멍든 거 없어도 진단서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줍니다. 해주잖아. 예.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알아? 멍 안 들어도 진단서 해줘요. 여기 아파요 그러면 해줘요. 그리고 눌러봐 이렇게 눌러보고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은 그게 압통이라는 거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그리고 진단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서 갖고서는 명확치가 않죠. 이번 사고는 그 사람이 그 전에 보험과 관련돼서 어떤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그 전력을 봐야 될 거 아닌가? 예. 그렇죠. 나오면 그렇지. 저희가 이게 그 유사하게 지나가다가 뭐랑 부딪혀서 보상받은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그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종 진단을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아니, 진단서는 받았는데 진단서는 받고 실질적으로는 치료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걸 갖다 다쳤다 말할 수 있나? 자, 일단 그럼요. 보험 사기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고 영상을 보고 어떤 경찰 우리 두 분 말고 또 다른 분 한 분 보셨는데요. 그분은 딱 보내자마자 이거 전형적인 보험 사기입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험 사기다 아니다가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은 보험 사기라고 이건 분명히 보험 사기다. 저 봐라 팔 일부러 빼내 그랬어요. 그게 보험 사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과연 다쳤을까? 어떻습니까? 다쳤을 것 같아? 안 다쳤을 것 같아? 백미러가 접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예. 백미러가 접칠 정도면 근데 충격은 왔을 것 같지만 사실 남자가 뭐 그 정도 하고 다칠 것 같으면 뭐 살았으면 하겠습니까? 저도 상해는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내가 해봤어요. 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그 탄차가 뭐지? 산타페요. 산타페. 산타페를 내가 일부러 잠깐만요 해놓고 지나가면서 부딪혀봤어. 그냥 접히던데? 제주인데요. 제주공항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요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접히는지 안 접히는지. 그냥 가도 접히네? 자, 이렇게 해서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아무런 통증도 없어. 자, 여기서. 이게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서 제가 지나갑니다. 일부러 여기 치니까 아프다. 일부러 이거 치니까 아프고. 그냥 가면서, 이거는 괜찮고요. 팔로 이걸로. 전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가만히 이걸 치다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일부러 치면 아파요, 일부러 치면. 이건 안 아프고, 일부러 내가 이것도 안 아프고, 각도가 안 맞으면, 이렇게 아프네. 요걸 때리면. 이걸로 치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가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접혀. 그리고 안 아파. 안 아픈데 내가 한번 일부러 탁 쳐봤어. 근데 칠 때 그 밑에, 모서리 부딪히는 바람에 아팠지, 요 사이드 미러는 가면 그냥 접어져요.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이 택시가 소나타인데 소나타에서 본인이 한번 지나가서 부딪혀봐라. 아프냐 안 아프냐니까 안 아프대. 가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다쳤을까 안 다쳤을까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 식구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안 다쳤다 100%. 저 100%일 것 같습니다. 다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정도 갖고. 지금 사이드 미러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접쳐지는데 다쳤다는 그 자체가 다쳤다고 보기가 매우 힘들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과연 어떠한 의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단서를 끊어졌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단서만 끊고 실제로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안 다쳤다는 얘기죠. 그냥 진단서 떼기 위해서만 병원에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어디 툭 부딪히면은 병원에 가나요? 병원에 안 가죠. 가다가 저희 걸상 같은데 책상 같은 데 좀 부딪혔을 때 그때 하고 며칠 지나면 그냥 아프다 그냥 좀 있으면 괜찮잖아요. 밥 먹으러 가다 부딪혔는데 밥 먹다 보면 안 아프잖아. 그래서 과연 이걸 갖고 이번 사고를 갖고 다쳤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부러 그러든가 또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쳤다고 주장한다든가 그러면서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 그게 뭐에 해당될까요? 보험 사기. 보험 사기. 그러면은 일부러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거기랑 우연히 부딪힌 것을 빌미로 해서 보상을 요구한다. 그 자체가 보험 사기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보험 사기가 되겠죠. 아 이제 대인 접수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 사기가 될 거고. 즉 자기가 일부러 부딪혔으면 보험 사기,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쳤다고 주장했으면 또 그것도 보험 사기. 그런데 근데 보험 사기 여부는 이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줘야 될 텐데 수사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야죠. 그런 경우라면 합니다. 보통. 누가? 손목치기라서. 조사관이. 조사관이? 네. 조사관이 네. 하여튼 자동차랑 사람이랑 그랬으면은 오다가 쓴 거다. 네가 아까부터 서 있던 게 아니라 오다가 쓴 거니까 그건 움직이다가 부딪힌 거다. 그래서 자동차 잘못이다. 무조건 내가 잘못이라 그런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좀 조사는 일단 진행을 더 해본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담당 조사관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담당 조사관이 할 의지가 없어. 그래서 의지가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일단 그 당사자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 그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가면 이게 내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냐, 사고가 날 수 없는 사고가 지금 났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고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자, 이 사고 우리 명호가오가 이 사건의 담당 조사관이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일단 보험 사기는 일단 별로는 두더라도 보행자에게 정말로 다쳤는지, 이 사고로 다칠 수 있는지, 제가 방금 했지 않습니까? 저 실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손 조금 아픈데 이거 병원 안 간다. 그리고 단단한 물질을 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플 수가 있다. 우리가 객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객파하면서 객파 지분 보이고 다 병원 가는 거 아니다. 이 정도 갖고는 좀 다칠 수 있다는 거는 자동차가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가면서 강한 충격을 줘갖고 다치는 건데, 이거는 내 손이 차를 친 행태이기 때문에 다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일단 해갖고 그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수령을 하려고 했으니까 보험사고 그때는 의율해야죠. 그때 조사를 그렇게 물고 나가야죠. 물론 그 사람 또 민을 넣고 하겠죠. 내가 피해자인데 내려다가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민을 넣겠지만은 그렇다고 민을 넣는다고 해야 될 걸 못하면 그건 또 경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 보험 사기로 조사해달라고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관한테 요청을 하면 해줍니다. 예, 요청을 하시면. 해주는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따로 해도 되지만 예. 요청을 하면 고소를 해줘야 하면 됩니다. 정식적으로 수사 그거는 무조건 진행됩니다. 고소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을 지목해 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피의자로 완전히 만드는 그 신분을 피의자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물론 그에 대해서 자기가 무고죄에 대한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고소가 되면 무조건 수사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보험 사기로 고소한다 그래서 무고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고소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무고죄라는 거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방지를 하기 위한 거니까, 내가 고소를 할 때는 이 사람이 확실히 있을 때, 근데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무고죄 처벌 받을게. 이 사람 그 정도의 택시 자신을 기사 가지고 입장에서는 고소를 저 하는 사람이 거니까. 예. 일부러 손을 뺐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우연히 그때 팔을 뺀 건데, 근데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팔을 일부러 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서 있었는데 왜 오면서 그때 때렸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고소를 하더라도 일부러 이렇게 집어갔다는 부분을 빼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다칠 수 없는데 다쳐가지고 보험금을 요구한다, 이런 고소가 안 낫겠는 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아니지. 저 두 가지 다지. 일부러 내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또 이 정도 다칠 수 없는데 다쳤다고 주장한다. 그 두 가지 다 같이 묶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금 조사관한테 보험 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주면은 그럼 정식으로 고소를 해야 되겠네.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조사관 교체 신청.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일단 기초적인 수사는 진행을 한 상태에서 그다음 이제 경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걸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고처럼 차가 오다가 정지했고 차 있었고 사람이 부딪혔다고 해서 그냥 일반 교통사고로 그냥 바로 넘기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쟁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를 더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점쟁이는 조사를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조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안 해준대. 왜 안 해주세요? 어? 왜 안 해주죠? 잠깐 봅시다. 이해가 안 가네. 사고 현장에 거기 서 있는 차들 거기서 블랙박스 영상을 좀 확보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조사관이 그건 본인이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서를 다 작성하고 경찰서에 나와서 그 주변을 탐문해 갖고 그래서 불방 영상을 또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뒤에 담당 조사관한테 영상을 제출했더니 그 영상을 본 조사관은 사고 직전에 멈췄다 하더라도 규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택시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이게 새벽 1시인데 오전 10시경에 그러니까 한 9시간 정도 지내서 피해자가 전화로 보험 접수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보험 접수. 그리고 그리고 이제 2주 지난 다음에 2주짜리 진단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했고 그리고 조사관은 택시 운전자의 잘못으로 조사를 마치겠다라고 통보가 왔대요. 수사가 조금은 미진한 것 같긴 합니다. 보험 사기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 이게 다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라든지 또 실제 재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보험 전력이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손목치기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험사하고도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잘라서 조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회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전력이 있는지 여부, 뭐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전력도 없었다 이런 사안이라면은 그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사실은 그런 부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 가해 운전자분한테 이런 조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분 그 피해자가 뭐 이런 뭐 다른 어떤 전과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보험 접수 경력이 없다 이걸 설명해드리고 차라리 설득을 하면 이분도 당연히 인식을 긍정하고 받아들였을 건데. 자, 보험 사기 여부는 반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명확하진 않다. 두 번째, 다쳤겠느냐? 안 다친 거로 보인다. 네, 안 다친 거로 보인다. 자, 끝으로 과연 이번 사고에 택시에게 잘못이 있는지. 담당 경찰관은 택시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택시가 오다가 섰고 그러다 부딪혔으니까 택시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안전운전 불이행 그리고 그 이주진단이가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그다음에 이주진단 5점, 15점에 벌점을 부과하고 그리고 범칙금 4만 원 부과하고 그래서 8년 동안의 무사고 경력이 완전히 날아가게 됐다는데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택시가 잘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교행하는 차도 있지만 그 차 앞에 가는 차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가 그 차 옆으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어제 아까 말했던 택시 그 기사는 가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섰다는데 섰을 타이밍이 어차피 택시 앞부분을 보행자가 지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럼 뭐 지나가면 다칠 리가 없는 상태고 또 다쳤다는 것도 사실 길 가다 보면 우리 가로수 그냥 부딪히는 건데 가로수 부딪히는 것도 더 나아요. 왜냐면 가로수는 부딪히면 이게 딱 서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탁 부딪히면 툭 넘어가거든. 그걸 다쳤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막 그 보행자가 영 고령자거나 나이가 뭐 한 20년생 정도 되는 고령자거나 좀 꼬마거나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뼈가 약해가지고 이래 되면 모르겠는데 보통 건장한 사람이 술 먹고 하다 보면 전봇대도 뭐 부딪혀갖고 네가 부딪히니 내가 부딪히니 있었는데 그래 병원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근데 이거로 병원 간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인 사회에서 생활할 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길 가던 사람 100명 잡아놓고 물어봐도 아무도 그 이해를 못 할 거거든요. 그거를 진단서를 끊어주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인정해주는 것도 더 힘들다고 봅니다. 택시 잘못은 없다. 없다. 택시 잘못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택시 잘못이 없다예요. 없다고 보기도 딱 쉽진 않은 게 사전에 자기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한 빵 정도 해주는 건 어땠을까? 빵? 그러면 술 취한 사람하고 또 싸우라고? 야, 이씨, 이래. 그럼 술 취한 사람 한 명 지나가면 다 막 빵빵빵빵 이러겠네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아니 그 있죠. 사람이 몸을 이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오는데 이렇게 이 정도. 무슨 월드컵 결승 진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빵빵빵빵 이야. 아 거기서 빵을 한다는 게 굳이 잡는다면은 그런 정도의 주의무고 클렉션을 울리거나 차를 좀 비틀거나 뭐 어떻게 더 틀어? 여기 차가 있는데 이쪽에. 차가 오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크락신 소리 듣고 넘어지면 아니 거기 차가 못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생각을 해봐. 저기 어떤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와. 그럴 때 자동차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방법밖에 없죠. 쓰는 것밖에 없잖아. 섰는데 저 피해가야 되는데 물론 애기는 엄마가 돼서 데리고 가겠죠. 아 이거 멀쩡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차가 섰는데 옆으로 걸어가서 비켜가면 되지. 왜 거 지나가다가 서 있는 차한테 부딪혀놓고. 아 이게 지나가다가 전봇대 부딪혔다고 전봇대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랑 뭐가 다르죠? 전봇대 가로수랑 부딪힌 거랑. 이번 사고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자, 그럼 이번 사고 결론 내겠습니다. 첫째, 보험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다쳤는데 다쳤다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아무런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인데 진단서만 발급받아갖고 그걸로 보상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부러 부딪힌 것도 보험 사기 여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허위 진술해갖고 그래서 의사로 하여금 진단서를 갖다 작성케 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또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번 사고에 있어서 다칠 수 있느냐, 다칠 수 없느냐. 부딪힐 때 우연히 접히지 않는 옆에 모서리랑 같이 때렸다 그러면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제가 부딪혀 보니까. 근데 그리 되니까 안 접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때려보세요. 때리는데 모서리 때리면 안 접혀요. 자연스럽게 접혔다는 것은 이게 내가 가면서 이 충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밀리면서 머리 빗는 정도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 택시에게는 잘못이 0.000001%도 없다. 만약에 그럴 때 택시에게 잘못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자동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자동차를 끌고 나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면은 이 보차도 보도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택시 타러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에는 자동차를 갖다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택시에겐 전혀 잘못이 없어 보이고요. 없어 보이는 게 없고요. 자, 이번 사고 그러면 이 택시 기사는 이 억울함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조사 팀장을 만나면 요청해가지고 팀장에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고수도 좋고 부당적 이의신청을 해갖고 이제 보험 사기 여부를 떠나서 나 뭐 이렇게 보험 사기도 의심되지만은 이 사고에서 내가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통보증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달라. 그 정도 요청하시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방청의 신청. 지금 이 문제는 진짜 서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우리 직원분도, 교통조사관도 좀 더 성의를 갖고, 가해자의 택시 운전기사분의 사정을 충분히 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정도의 조사만 진행만 하고, 그게 설사 자기 원치 않는 결론이라도 그렇게 흘러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일이 많고, 또 교통조사 부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심드렁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진행하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이게 큰 무리 없이 넘어갈 문제 같은데 이게 또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교통사고로 또 처리하려고 그런 욕심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이걸 빨리 처리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0몇 년 됐는데요. 70년대 후반 쪽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나? 이렇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거기 걸어가다가 쳤어. 인도에 자동차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치니까 사이드 미러랑 부딪혔어. 그 사이드 미러가 좀 이렇게 꺾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 차주인이 오더니 막 뭐라고 야 씨 뭐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 아저씨 왜 차를 여기다 대놨어? 내가 그랬거든? 아니, 여기 인도인데, 인도 내가 그때부터 몇 대 몇을 하려고 그랬었나 봐. 아씨, 왜 차를 여기다 대놨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한테, 네가 못 봤잖아.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 조선했죠. 선생님, 제가 인도로 가다가 부딪혔는데, 저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래. 그러고 그냥 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 같으면 거기서 부딪히고서 죄송합니다 그랬을 텐데 오히려 부딪힌 사람이 더 거기다 뭐라고 따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일이 커졌는데요. 이번 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결론 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보험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쳤다? 물론 다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쳤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셋째, 택시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택시에게 잘못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